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실내 영업 재개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시위 사태를 지켜본 다음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쇼핑몰 등 소매점들이 일제히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도 실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은 여전히 외부 영업만 가능합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온라인 민원 예약 제도를 시행합니다. 긴급 사항은 방문하거나 당직 영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딴 산불이 진화되기도 전에 주말에는 백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옵니다. 소방국은 산불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경기부양안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쯤에는 전격 합의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네, 이번 주말쯤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새로운 경기부양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모두 1,022명입니다. 조만간에는 1,000명 이하에서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실내 영업 재개에 대해 LA 카운티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연휴와 곳곳에 시위가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오늘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022명, 사망자 수도 16명이었습니다. 카운티 내 코로나 감소 추세가 안정된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 일주일 평균 감염률은 8.6%였지만 이제는 4.7%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Unfortunately, by mid-July, after reopenings and holidays, where we saw many people in crowds, the positivity rate increased quickly and peaked at 9.5%. This month, we have seen a return to the test positivity rates we were seeing at their lowest point in late May. On August 22nd, the positivity rate in Los Angeles County was 5%. 방역 전문가들은 조만간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보건국은 실내 영업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재확산세가 폭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A few weeks after businesses reopened, coinciding with the Memorial Day and July 4th holidays, we saw a rapid increase in cases, rising to over 3,000 new cases a day in mid-July. 더구나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선거 유세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실내 영업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거친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미 전역에서 어린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수학과학회는 지난 5월 21일부터 석 달 동안 10대 이하 어린이 감염자 수가 무려 7배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코로나 사망자 수도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렌지 카운티 지역 대부분 쇼핑몰들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도 실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폐쇄된 이후 무려 5개월여 만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부터 오렌지 카운티 내 소매업과 쇼핑몰의 실내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미용실과 이발소도 실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은 제한됩니다. 주정부의 안전지침에 따라 최대 수용 인원의 4분의 1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체육관과 네일샵, 그리고 타투샵 등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주지사는 조건을 충족한 벤츄라와 샌버나디노,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영업 재개도 오늘부터 허용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기저질환 환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월부터 7개월간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폐렴이나 고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다른 요인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사망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전체 평균 추가 질환은 2.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했던 퇴거 유예 법안이 오늘 주 상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33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 요건인 3분의 1을 무난히 넘겼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주 하원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까지 통과되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퇴거 유예 법안 시행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온라인을 통한 민원 서비스 예약 제도를 오는 목요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24시간 당직 이용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지난 4월부터 준비해온 민원 서비스 전자예약 시스템. 오는 목요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LA 총영사관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현재 막바지 테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개발에 들어가가지고 PC 버전이지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9월 3일부터 전자예약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자예약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민원 서비스 예약이 대폭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기존 이메일 예약 시스템은 예약 요청을 이메일로 보내고 최종 확인을 받기까지 하루 정도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약은 영사민원 사이트를 통해 바로 접수하기 때문에 당장 예약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또 그 관리를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이 예약제는 그 예약 확정까지 이제 민원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 간에 몇 번의 이 교신이 필요한 그 불편함이 또 있었고요. 만약 긴급한 민원 업무가 있을 경우 예약 없이도 총영사관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당직 영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북가주 지역은 물론 남가주 북쪽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이딴 산불들. 아직도 평균 진화율은 60% 내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소방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지역은 이번 주말 100도를 웃도는 날씨가 예보되면서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되게 세게 불면 it's going to be tough to contain. Obviously, if it's low or high humidity, it plays a big factor. 국립기상청은 북가주와 남가주 산불 지역에 바람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북가주 에어앤유와 SEU 산불 지역은 주말 동안 10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불볕 더위로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파를 포함한 에어앤유 산불, 샌프란시스코 북부에서 발생한 에어앤유 산불은 37만 5천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이 산불은 63%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호세 남쪽인 산타클라라와 알라메타 카운티에서 발생한 SEU 산불은 37만 7천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60%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LA 인근에서 발생한 레이크 산불 진화 작업에도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We have a lot of resources coming from San Francisco, San Diego, so a lot of fire departments will send their resources to help out. 레이크 산불 지역은 이번 주말 100도가 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이크 산불은 진화율 90%를 나타내고 있고 3만 1천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소방국은 2주 내 레이크 산불을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인구 총조사, 센서스가 바로 힘입니다.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1년 평균 $2,000. 총인구 조사가 진행되는 10년 동안이면 무려 $20,000의 예산 지원이 삭감되는 셈이 됩니다. 인구 총조사,
이제 단 한 달 남았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주민 10명 중 5명은 여전히 센서스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서스는 참여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인당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LA 주민 1명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소 2,000달러에 달하는 연방자금 지원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The money that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helps provide infrastructure for our healthcare, our schools, our roads.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도 잃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경우 연방 하원 의석 한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re are 435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se get distributed to the 50 states by population, and an accurate census response helps your state get the right amount of seats. 인구총조사 센서스에 참여하는 것이 한인타운의 힘인 겁니다. 인구총조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경기 부양안에 대한 양당의 협상안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는 전격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경기 부양안 협상을 본격 재개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무엇보다 추가 부양안 규모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2조 2천억 달러 규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1조 3천억 달러와는 차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중간선인 1조 7,500억 달러 선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양안 타결이 지연되면서 일자리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노동절 주말 이후부터 추가 실업수당과 2차 현금 지급 등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유세 경쟁 이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두 후보 측은 현장 유세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는 본격적인 현장 유세에 격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인종차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법과 질서에 초점을 두고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위스콘신주와 펜실베니아주 모두 대선 승패를 좌우할 6대 경합주입니다. 바이든 대선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히면서 바이든 후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포인트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시위 사태로 이동했습니다. 인종차별 시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백악관의 코로나 TF팀에 새로운 전문가가 긴급하게 투입됐습니다. 학교를 다시 열고 경제활동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 신경방사성 전문이라고 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트윗한 내용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실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전체의 6%인 9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조용히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트위터는 원문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600만 명, 사망자도 18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자주 출연해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하던 전문가를 백악관 코로나19 TF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Opening society and meaning opening schools, opening the rest of society
because a prolonged lockdown is extraordinarily harmful. 워싱턴 포스트는 이 전문가는 전염병과는 무관한 신경 방사선 전문의로 봉쇄 정책보다는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치명률을 1%로 잡아도 미국에서 213만 명이 숨져야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Crises under Donald Trump have kept multiplying. COVID, economic devastation, unwarranted police violence. 바이러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까지 동원해 미국의 코로나 참상을 가리려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LA 다운타운의 스테이플 센터가 투표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다운타운 스테이플스 센터가 대선 투표센터로 운영됩니다. 스테이플스 센터 투표센터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우편 투표용지도 드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A 다저스 스테디움과 잉그루드에 위치한 더 포럼에서도 투표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웨스턴 애비뉴와 선셋 블루버드에 위치한 부지에 소대형 주상복합 단지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주류 부동산 개발사 릴라이블 프로퍼티스는 웨스턴과 선셋 북서쪽 코너에 아파트 412개 유닛과 1층 상가를 포함하는 초대형 지하 3층과 지상 7층 주상복합단지인 선웨스트 신축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뉴욕시의 MTA 버스가 오늘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5개월 동안 버스 운전기사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앞문으로 승객이 탑승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행했지만 계속된 손실로 인해 요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미납 관련 통지서 발송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IRS는 우편물 적체로 인해 납세자가 이미 발송한 통지문과 함께 받을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통지서 발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시 폐쇄됐던 시월드가 재개장했습니다. 시월드는 지난 28일부터 테마파크를 제외한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을 재개장했으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쪽 지역의 한민족들은 춤추고 노래하기를 즐겨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려 1740여 년 전의 정사 기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마침내 미국 팝음악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2위의 이름을 새겼던 바로 그 빌보드 싱글 차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흥으로 이겨내는 한민족입니다. 한 번 오른 정상에는 한민족 후예들의 발길이 또 새겨질 겁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도 잘 극복할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